1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 3년이면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자에게 검찰이 왜 고작 3년을 구형했을까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이지요. 발자국에서 피해자 측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자국의 활동가 이가온 씨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가온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먼저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6월 3일에 있은 사건인데요. 예. 피해자와 가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배고프지 않냐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면서 피자를 사줬거든요. 예.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인을 해서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아, 피자를 사주겠다. 예, 그렇게 예. 집 밖으로 유인을 해서 네.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다 이거지요? 네. 예. 그래서 피해자 부모는 성폭행 사실을 알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바로 당일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히 가해자가 곧바로 잡혔나 봐요. 아니요.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 2달이나 또 시간이 걸렸군요. 네. 예. 참 어렵게 잡았는데 피해자 나이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중1생이고요. 예. 만 12세입니다. 만 12세고요. 예. 네네. 피해자가 지적 장애도 갖고 있다고요? 네. 이 피해자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지적장애 상급이어서 정상인에 비해서는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인을 당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의사 표현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없겠네요. 의사 표현은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요. 예. 정상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요. 검찰이 어떤 근거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건가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아동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을 하면요. 예. 7년에서 10년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지금 궁금한 부분이 왜 특례법을 적용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실은 궁금하다고요. 엄연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띠는데 예. 왜 구형을 수용했는지 그 부분 사실은 의문입니다. 저희도 그렇고 가족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양형 사회 각 계층에서도 제가 말하다시피 예. 이 사건은 왜 아동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 안 했는지 그분들도 다들 의문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특별법에 따르면 네. 징역 7년에서 10년이 구형이 돼야지 마땅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징역 7년에서 10년.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 이렇게 돼 있던데요. 이 의제강간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제가 공소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두 가지 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예. 형법 제305조 하고요. 제297조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언급은 했다고요. 아동성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언급은 했는데 의외로 강제성이 없고 아이가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제 강간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유인 당하는 아이는 지적장애 아이라고요. 예. 무슨 반항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 공사장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른이라면 설령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저 강간당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지적장애 가진 아이라고요. 근데 검찰은 분명히 의제 강간을 해서요. 의제 강간인 경우는 2년에서 4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구형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군요. 네, 의제 사실은 강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구형량이 다 줄어들었다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던가요? 혹시 왜 반항을 하지 않았는지 좀 물어보셨습니까? 죽일까봐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웠다 아저씨가. 네, 너무 무서웠다. 나는 죽일까봐 너무 무서웠고 하여튼 그걸 그 아이가 지금 현재는 그걸 표현을 못할 만큼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예, 예. 그 그렇군요. 정상인에 비해서 떨어지는 아이인데도 그 정도 떨 정도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 지금 사실 저도 중2생 딸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엄청난 두려움에서 아마 떨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2년에서 4년인데 그것도 3년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최소한 10년만 돼야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본인 앞가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나이는 되는 거라고. 꼴랑 3년. 이 3년 살고 나와서 이 아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의제 강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형의 차이가 있는데 의제 강간이 적용된 것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는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너무 무서웠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우리 오히려 첫째, 아동성폭력 특례법을 위반을 했고요. 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라고요. 그러면 사실상은 가중처벌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참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피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피해자 측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라고요. 3년이 나올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대요. 아빠랑은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예. 상상하기도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더구나 내 이런 아이는 사건- 저렇게 당했는데 예. 3년이면 과연 뭐가 변할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가족들의 충격도 상당하잖아요. 그럼요. 그 충격 자체는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어머님의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뭐 음독을 시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멀쩡하다면 오히려 이상하겠죠. 어떤 이유였더냐 그 아이는 내 금쪽 같은 새끼라고요. 그 아이가 그렇게 다쳐서 저렇게 넋놓고 있는데 어느 엄마든 마음이 안 아프고 속이 뒤집어지지가 않겠어요. 예. 더구나 힘든 이런 상황에서 네. 예, 이런 검찰의 구형량이 나와서 네. 가족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됐겠네요. 그럼요. 최소한의 배려는 사회적인 배려는 받아야 되는 약자잖아요. 그런데 예. 그 배려는커녕 오히려 3년이고 오히려 다른 시선으로 지적 장애여서 반항도 없이 했다는 자체가 엄마나 아빠한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예. 가해자는 반성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제가 봐서는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였는지 가해자가 열심히 반성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이런 구형이 나왔다는 자체도 근데 그 반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사실- 아마 반성은 평생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예. 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잘못을 시인해서라기보다는 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 점은 의문입니다. 자, 1심 선고 언제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1심 선고는 현재 10월 15일인데요. 예. 공판은 1회에 그쳐서 바로 선고 날짜가 잡힌 것도 저희는 참 의문이라고요. 사실상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판사님이 배대시겠죠? 근데 보통 이 선고가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좀 적게 나오죠? 그렇죠. 대부분이 거의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심지어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요. 예. 얼마나 물론 판사님이 재량이겠지만요. 예. 현재 이 기소 상태로는 선고하면 집유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예. 우리 판사님이 정말로 현명한 판사님이어서 이거 정말로 기소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성폭력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한 7년을 내가 구형을 해야겠다. 이럴 판사는 아마 많지 않을 건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판례대로 보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요. 예. 실제 이런 비슷한 성범죄 사건이 집행유예로 풀리는 경우 많이 좀 보셨어요? 예, 저희 지금 목포의 한 사건도 두 의붓딸을 성추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3년이라는 세월을 추행을 했는데요. 예. 당사자는 목포 고교 교사라고요. 가해자는요. 근데 그 사건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참 그동안 보면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가 이어지면서 관련법이 좀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적용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강화는 된 거는 사실이고요. 예. 하지만 아동성폭력 특례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간죄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거를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가지고요. 예. 우리가 검사가 기소하는 과정이 틀리다고요. 예. 상해치사로 갔을 경우는 이게 저 나중 성폭행 사건 같은 건 상해치사로 갔기 때문에 그 경우는 예. 갑자기 예. 그 경우에는 좀 구형량이 처벌이 네, 가벼웠습니까? 무기징역이 나왔다고요. 아, 지금 이 아이 무기징역이 같은 경우는 나왔고요? 반항이 없고 예. 소리를 안 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제 강간이 적용이 돼서 3년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어쨌든 틀린 이렇게 거죠. 공포에 같은 휩싸인 아이였어도요. 피해자에게 또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반항의 네. 유무 가지고 가해자 처벌 수위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의 이가온 활동가와 말씀 나눴습니다.